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영님도 이제 화면 켜고 계시네. 네. 민지님 출근하시면서 막 화면 켜놓고. 네. 오늘은, 2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네. 어제 그랬죠. 마지막 느낌에 답이 있다고. 네. 홍 기자님은 스스로에게 1시간 반 내내 나는 지금 돈이 없다를 입력하고 계셨던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그 내면의 깊은 무의식에서 하고 원하는 거가 있어요. 무의식에서 하는 이야기,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의식에서 하는 소리가 현실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거기서 해야지 나는 하고 싶어, 나는 하고 싶어, 되고 싶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현재의식에서 그냥 바라는 거.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거, 정말. 근데 그 밑에 이제 무의식에서 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무의식에서 하는 거, 그게 어떤 건지를,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나는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거를 입력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말에 자동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할인 한번 받겠다고 제 자신에게 없음을 입력한 셈이네요. 물론 15만 원이 적지 않은 액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부정적인 감정만 키웠나 봐요. 그때 저는 할인 제안을 거부하고 기분 좋게 샀더라면 더 좋은 기회를 끌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받는 자체의 행위가 없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할인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할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가격인데 15만 원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 이제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할인을 받을 때 나의 느낌, 감정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할인받을 때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정말 이걸 싸게 사야 되겠어.' 그러면 돈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 내 믿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주문한 애프터눈 티 세트가 나왔다. 3단 트레이에 콘과 샌드위치, 타르트와 머핀이 올려져 있었다. 크랜베리가 박힌 스콘에서는 갓 구워진 듯 고소한 향기가 풍겼다. 망고와 귤이 가득 올라간 타르트를 보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나는 훈제 연어가 올라간 카나페 하나를 얼른 입에 넣은 뒤 그 맛을 음미해 보았다. 맛있어요. 서유는 행복해하는 내 표정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은 뒤 설명을 계속 이어갔다. 행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죠. 여기 올림픽 펜싱 결승전에 두 선수가 출전했어요. 한 선수는 세계 30위였다가 최근 10위까지 올라왔죠. 한때 세계 3위였던 상대 선수는 지금 하락세에 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30이어서 10위로 올라갔고 3위였는데 하락세가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하락세로 있다. 이상하다. 그쵸?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TV에서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한창이었다. 서윤의 말을 들으니 며칠 전 열린 펜싱 결승전이 떠올랐다. 세계 21위인 한국 선수가 3위를 기록하던 헝가리 선수를 꺾은 경기였다. 10대 14로 10대 14로 뒤지던 한국 선수가 순식간에 5점을 따내며 15대 14로 게임을 뒤집은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메달을 딴 선수는 부상 탓에 1년 가까이 연습을 중단해야 했다. 그가 부상에서 회복한 것은 올림픽이 6개월 남은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실력을 상승시킨 결과 그 선수는 자신의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나는 이렇게 답했다. 올라오는 기세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감안하면 순위가 낮더라도 상승세에 있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면 그런 선수들이 이변을 일으키더라고요. 맞아요. 기세.
행운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행운아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면 누구든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상승세라는 말에서 보이듯 운의 흐름을 탄 선수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뒤처져 있었더라도 이 흐름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해요.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셈이니 노력에 비해 몇 배 가속이 붙거든요. 부자가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의 흐름을 탄다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운의 흐름이 있대요. 그죠? 기세가 운을 막 타고 가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요새 운이 엄청 많은 팀들이 있는데, 그쵸? 야, 천운을 딱 지금 천운에 딱 있죠. 합류했어요. 기류에 완전히. 그런 데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하다가 요새 천운을 탄 기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딱 행운이 있는 그 기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 함께 그 기운에 있어서 함께 좋아지긴 하지만 그 주변도 영향을 다 끼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에 제가 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우리가 점점 더 밝아지면 제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이걸 듣지 않았던 그 하는 사람들하고도 여파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한 분의 굉장히 좀 높은 밝은 에너지 있죠. 의식의 수치. 밝은 에너지 한 분이 진짜 대구 광역시에 있는 모든 전체의 그 모든 인구 에너지가 점점 같이 평균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 기류에 내가 더 합류가 돼 있어. 그럼 어떨까요? 완전 너무 좋죠. 근데 그 합류를 해서 또 방법을 너무 부자가 쉽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쉽게 되는 방법을 이제 배우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네, 언제 배웠는지도 몰라요. 네,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함부로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간단해가지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엄청 힘든 줄 알아요. 근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 얘기를 하면은, 애게 하면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내년에 오땡이라고 그랬잖아요. 55예요, 내년에. 이제 4일만 지나면 55거든요. 55인데, 야, 50년, 45세 이 의식 수업을 만났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 이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아직도 신기한 거예요. 어제 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과거에 어떤 이런 3살 이전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찾고 아니면 내가 발표를 함으로 해서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보여야지만 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도 내 마음이 완전 뒤집히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금방금방 바뀔 수 있는 거. 그게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으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더라고요. 좋아져요. 저도 그랬잖아요. 일주일 정도는 막 그러다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완전히 있잖아요. 제가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착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수업을 듣다가 막 뭔가를 마셨는데 캑캑거리고 있잖아요. 목에 사례가 들리고 막 이러는데 그 사례가 들렸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수업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사례 들린 거를 딱 멈추려고 막 하는데 보니까 그다음에 누가 나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화면에. 근데 제가 좀 약간 불편했는데 괜찮아라고 했는데 밑바탕에 뭔가 싹 깔려 있어.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거를 딱 알고 이제 화면을 보고 있기 싫으니까 싹 지나가는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기에선 하는데
어른은 하는데 현재의식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무의식에서는 살짝 걸리는 거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아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긍정적으로 더 다가가고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음들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래요. 한번 꽁 하면은 계속 꽁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꽁 하면 계속 꽁 하는데 공부를 하니까 내 생각의 전환,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들을 빨리빨리 전환시킬 수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전환을 시키지 않을 때는 어때요? 내가 그냥 고통을 자꾸 즐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기류에 탄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을 예.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의 흐름을 딱 타면 뭐라 그랬어요? 물살이 막 흘러가는 물살에 배가 딱 띄어졌어요. 어때요? 노를 젓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가르쳐 주시고 또 예. 그냥 또 뭔가 어떤 이제 뭐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싶으실 때 딱 그걸 인제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들으세요. 수업을 들여도 들으셔야 돼요. 이 운에 있잖아요. 운의 흐름을 타서 막 완전 방향에 노를 젓지 않아도 막 흘러가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엄청 여기 반짝반짝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부자들이 막 있죠. 부자들 일단 월천 넘어가는 분들이 좀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신 분들, 선생님한테 직접 들으신 분들은 아마 바뀔 거예요. 네. 얼른 같이 오세요. 흐름을 같이 탑시다. 네. 쳐다만 보지 마시고 흐름을 같이 타는 거예요. 그쵸? 샥 막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 합류하신 분들은 씩 웃고 있어. "나는 탔는데." 이러고 "나는 흐름을 탔는데." 하시는 거예요. 네. 타세요. 안 늦었어요. 괜찮아요. 궁금하시면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같은 노력을 해도 막 물이 흘러갈 때 배를 띄우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쵸? 배를 딱 띄우는 거야. 근데 막 거꾸로 가는 거야, 물살이. 막 흘러가는데.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은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살이 막 거꾸로 그냥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 어떤 이 에너지 기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를 정말 저는 수업을 들을 때마다 어제도 서울에 가서 수업을 듣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을 들을 때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온 기운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시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요. 그게 아마 쪼금 더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잖아요. 그 증명이 될 거예요. 아직 지금도 굉장히 저도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걸 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제가 인제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고 계속 지금도 달라져 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가 딱 하나 걸렸어 마음에. 그럼 안 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아 내가 어떤 자존심이나 뭐에 걸려 가지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내가 고통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자존심을 세운들 175인 거예요. 돈도 안 돼요. 돈이 205, 207 정도 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용기를 내어야 되거든요. 이 자존심이 내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긍정적으로 밝은 에너지로 갔을 때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의식에는 어때요?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야 그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기류를 타면 그냥 샥 물살을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훨씬 쉽다.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어 배웠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면서 인제 결과를 이제 점점 더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분들이 더 믿잖아요. 우린 지금 그 흐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서윤이 해준 설명을 듣자 소위 성공한 부자들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비슷한 답을 내놓았다.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비슷한 답을 했대요. 여러분들 책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들어도 성공한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상태가 되고 우리가 그게 실천이 되어야 돼요. 그냥 책에서 읽었다. '아 한 권 띄었네.'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서현경 님 뒤에 책이 많습니다. 다 띄었습니까? 네. 띄든 띄지 않든 어때요? 우리가 그 상태로 돼야 되는 거. 행복한 상태로 되고 사랑으로 있어야 되고 진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쵸? 왜? 우리는 원래 행복하려고 태어났거든요. 네. 내가 행복해지려면요. 내가 사라져야 된대요. 내가 사라지면 죽는 게 아니라요. 나라고 하고 우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데 내 말, 내가 한 것들을 지키려고 '내가 지켜야지 자존심을 지키는 거야.'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인제 내려놔야 되겠죠. 그럼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 사랑이 더 회복이 된대요. 내가 어릴 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밖에서까지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이 되고 융화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거, 나라는 거가 없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꾸 자존심 상하는 뭐가 딱 한 얘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게 자존심이 나를 지키려고 이러는 거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면서 나를 자꾸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놓는 게 그냥 뭐 어디 물건을 이렇게 툭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참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착 있죠. 요새는 이렇게 제 에너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거 지키려고 또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네. 뭐 하네, 뭐 하네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행복해하는 것도 나고 그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내가 사랑이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나의 그 작동법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식을 먼저 봐야 돼요. 의식. 의식의 수치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다 외우셨나요? 네. 다 외우세요. 안 외우신 분들은. 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셔서 '내가 내 의식 상태가 지금 현재 무엇일까?' 예. 그거를 그때그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운이 좋았다고 한대요. 운. 운은 뭐예요? 사랑, 행복, 행운, 운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운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내가 사랑일 때 운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보다 뭔가는 운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운이 좋았다. 복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을 많이 쌓아야 좋은 분들을 만나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분들을 만나죠. 그런데 내가 사람이었을 때 좋은 분을 만나도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왜?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알아본 눈이 있었어요. 그게 운이었어요. 그게 알고 본 거는 아닌데 뭔가 모르는 맞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딱 어떤 갈림길에 있었어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선생님이 있고 어떤 분이 계셨는데 '어떤 공부를 할까?' 우리 선생님을 따라가면 공부가 약간은 예전에는 이 선생님이 정말 공부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저는 있잖아요. 선생님을 선택을 했어요. 선생님을. 뭔가 공부에 대해서 이분은 이따만큼 아시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은 그분에 비해서는 좀 자그마하게 아는 것 같은데 아니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선생님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본체, 에너지, 사랑에 대해서 완전 꿰뚫고 계신 거를 저는 계속 알게 된 거예요. 공부하면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러분들 안 신기하세요? 저희 선생님 보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신기할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이걸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세계를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을 제가 뭔지는 몰랐어요. 이분이 더 꿰뚫고 계시다 이런 게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그 갈림길에서 뭔가 전에 복을 쌓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복을 쌓은 거예요. 복을 쌓아서 인연이 돼서 또 만나게 되고 뭔가 복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쵸? 복을 막 쌓는 거야. 막 선물 줄 때도 그냥 막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기쁘고 그냥 좋고 그냥 뭐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좀 줘야 되긴 하는데 그냥 내가 좋다고 무조건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기쁜 상태 뭔가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남들보다. 네. 노력하지 않아도 운이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도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사랑을 많이 샥 나누면 됩니다. 네. 얼마 전 읽은 신문 기사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운을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성공의 3대 요소로 운, 둔, 근을 언급했다. 운이 좋고 고지식하며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포브스 400대 부호 중 하나이자 석유 재벌 레이리 헌트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운과 지능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나는 언제나 어때요? 운을 택할 것이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네만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재능과 능력보다도 그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 근데 그 운 때문에 나의 능력이 특출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라는 거를 너무 내세울 때 이 운을 또 가릴 수도 있어요. 결론은 모든 것들이 사랑이어야 되는 게 사랑을 조금 더 뭔가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랑이 되었을 때 이렇게 소통도 되고 같이 있고 싶고 좋아하고 만나면 행복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새 만나면 안 되죠, 우리? 아, 그렇구나. 만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누구를 어제 봤는데 왜 이렇게 왜 전혀 피도 안 섞였고 전혀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신기하죠? 뭔가 모르는 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편하고 왜 좋지? 그냥 만났는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지 않아요? 그냥 만났는데 조건이 없이 그냥 지금은 조건이 없어요. 근데 아직은이라는 말이 좋네요. 제가 완전 조건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이 상하는 게 있으면 에이씨 하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 없애려고 해요. 그것조차 없애고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제 누구를 봤는데 너무 만나고 돌아왔는데도 기분이 좋고 편하고 그 전혀 가족도 아니고 피가 섞인 건 아니고 그런데 뭔가 같은 공부를 한다는 거로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사랑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한 거 있죠. 옛날에는 사실 불편했거든요. 옛날에는 불편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동생 같고 그냥 막 이렇게 꼭 무슨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들한테 꼭 내가 이모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왜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네, 그런 게 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사랑일 때 운이 운을 불러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일 때, 사랑을 나누었을 때, 내가 사랑이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진짜 운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야. 내 기준으로 내 3살 이전에 어떤 쇼크가 오고 사건이 생겼을 때 나라는 어떤 기준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딱 있을 때는 사랑도 사랑으로 못 봐요. 운도 못 봐요. 진짜 운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내 기준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 헤치는 거. 너는 남편이라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뭐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풀어 헤쳐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내가 기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풀어서 기준이 없어지는 거. 그랬을 때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용을 하고, 수용이 되면 내가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사람으로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운을 꼽는데요. 그래서 운과 지능도, 그러니까 만일 운과 지능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나는 언제나 운을 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네만도 비슷한 말을 했다. 성공은 재능과 운으로 결정된다. 재능보다 운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 운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복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그쵸? 여러 가지 생각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제가 만난 부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행운의 흐름을 타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하면 저는 그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행운의 흐름에 타셨나요? 안 타셨으면 연락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같이 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행운을. 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행운을 쫙 타가지고 흐름을 딱 탔는데 내년부터 뭔가는 있잖아요. 와, 이거, 신기하네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정말, 정말 긍정적으로 막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요. 세상이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에서도 밝아지고요. 점점 이 밝아지는 게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앞으로의 어떤 세상들이. 예.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30 무의식은 알고 있다. 무의식은 알고 있다. 무의식이요. 무의식이 어린아이 어제도 수업을 듣는데 무의식 얘기하니까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는 거는 현재 의식은 어른이 생각하는 게 현재 의식. 어른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의식에서는 아는 것 같고 이해는 다 해요.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어린아이가 작동이 되는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받는 모든 어떤 사건들을 제 맥락을 했을 때 아가 들어와야지 무의식에서 아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무의식에서 느끼는 그게 '아 진짜 이거구나.'라는 그 차이점들 무의식에서 느끼는 그 차이점들을 알았을 때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요? 뭐 200 넘으면 에너지가 사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엄마가 나를 사랑했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무의식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이를 케어를 해도 어때요? 우리 박은혜님 앞에 아들이 그냥 통통한 귀여운 볼때기 같은 볼때기가 통통한 귀여운 아들을 보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이렇게 정말 잘해 주잖아요. 손가락을 정말 5개 손가락을 어떤 걸 깨물어도 똑같다 하는데 그렇긴 해요. 다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다 쓰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엄마한테 어때요? 엄마가 3살 이전에 사건 때문에 그 쇼크로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엄마한테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습관이 돼서 어른이 된 지금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로 엄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돈을 벌지 않는 거는 뭐예요? 엄마가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망가졌을 때 엄마가 힘들어할 거야. 엄마한테 고통 줄 거야.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라고 하면서 뭐예요? 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엄마를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짜 진심으로 그 짠하니 막 그냥 애들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어린아이한테 상처받았을 때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나를 버렸어.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들어가면서 엄마에 대한 복수심, 엄마에 대한 막 있죠. 또 미워하면서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움, 엄마가 또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 무의식에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살아온 게 그 무의식에서 엄마가 어떻게 남편으로 옮겨져 가고 엄마를 미워하면서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해. 그러면서 미워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제대로 알면서 무의식에서 정리가 되어야지만 내가 삶을 제대로 사랑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웃긴 게 요새 며칠 전부터 이제 뭐 변화가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변화가 또 조금 더 이제 생긴 거예요, 제 에너지에. 그게 생겼는 게 제가 엄마한테 버림당할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저는 근데 엄마한테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엄마가 좋아하는 행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 때문에 도움은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거를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9년 만에 '아 엄마가 버리지 않았는데.' 라는 게 들어오면서 또 거기에서의 미세한 그래도 또 뭔가 버림받을까 봐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계기가 됐어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게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나는 버림당하면 자존심 상해. 내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직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보여요, 제가. 아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거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걸 봐요. 근데 그거를 빨리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요. 사과를 정말 잘하세요. 처음에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안 할 거 왜 우리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혹시나 뭐 이렇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에 "상처받았으면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가끔씩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이상하다. 자존심 상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자존심이 없이 그냥 사랑으로 하시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상대방이 듣고 편안했으면 하시는 거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인제 진짜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엄마가 나를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9년 만에 찾아 가지고 했으면서도 또 남아 있는 그 잔잔한 이런 기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존심도 인제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30 분이 지났습니다. 내일은 30 무의식은 알고 있다. 여기에서 무의식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네. 무의식에서 '아이고야 누가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나.' 했더니 김민주 님. 무슨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딱 계시는데 와 너무 이쁘다 그쵸? 예. 네.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도 진짜 어른으로서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지 주변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엄마에 대한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엄마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을 해야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잘 된대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를 용서해 주고 엄마에 대한 사랑이 들어와야 내가 나를 또 사랑을 해요. 이게 다 맞물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또 뭐 해야 돼요? 사랑이어야 되고요. 기쁨이어야 되고요. 네. 행복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 시켜 주시고 네.